안녕하세요. 요령박사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와 통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병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저는요, 디스크 관절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분들을 주로 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조그만한 감기 증상이 있다고 했을 때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선 감기부터 치료하시라고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또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병원에 어떠다가 확진자가 우연찮게 들려서 병원이 폐쇄될 수도 있다는 거. 그걸 뭐 누구나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폐쇄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 병원이 운영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정말 저도 스트레스가 지금 극대에 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내가 가진 통증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히려 말이죠, 내 몸의 통증은요, 스트레스가 많을 때 어찌 보면 통증은 좀 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몸은 통증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게 아직 이견의 여지는 좀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에스턴 빌라전인가요? 거기서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1분 정도 지났을 때 넘어지면서 바로 오른팔에 골절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머지 89분을요, 골절 당한지 모른 채로 풀타임 경기를 뛰었다는 겁니다. 경기에 집중하니까 아픈 것도 몰랐던 거예요. 경기를 뛰는 동안에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런데 그때 나온 스트레스 호르몬이 통증을 감지하는 그 감각의 역치를 낮췄다는 겁니다. 그것이 통증을 잊게 만들어요. 저는요, 한때 스트레스는 무조건 없애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통증에는 스트레스가 주 요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없애면 통증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명상이든 뭐 마음 챙김, 마음 수련, 뭐 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몰두했던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스트레스 없기를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제 스트레스 없는 상황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냥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가는 거. 그리고 적당한 스트레스를 오히려 만들기도 한다는 거. 스트레스를 만드는 게 뭐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계속 벌리는 거. 이런 게 스트레스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기도 합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마냥 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할 때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또 일을 시작하면은 무조건 이 아픈 게 더 심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막상 일을 시작을 하면 할 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출근을 계속하고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그런 생활에 치이다 보니까 어느새 언제 나았는지도 모르게 통증이 많이 줄어있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만성 통증은 그런 식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목 디스크가 이렇게 터졌을 때 과감히 제가 운영하던 한의원을 접었었습니다. 디스크가 터져서 이렇게 증상이 생긴 그 당시에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 이제 침을 이렇게 놓으려고 잡았는데 이게 침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몇 개를 잡았는지를 갑자기 모르겠는 거예요. 오른손의 감각이 딱 없어진 거죠. 아차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바로 하던 진료를 멈추고요, 환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날 휴진을 하게 되면서 예약 환자들도 싹 캔슬을 시켰었죠. 그리고요, 무려 6개월 이상을 휴진을 하게 됐어요. 거의 뭐 1년 가까이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복귀를 해야 한다고 싶었는데 아직도 통증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쉬고만 있는데도 뭐 가벼운 일조차 하면 통증이 생기니까 예전처럼 환자를 그렇게 많이 볼 염두가 안 났던 거예요. 그래도 어떡해요, 제가 집안의 가장이니까 다시 일을 나가게 됐죠. 그런데 제가 더 좋아지게 된 거는 오히려 일을 하면서였거든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이렇게 받지만 집중해서 처리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니까 통증에 대해서 염두에 둘 수가 없게 된 거죠. 물론 예전에 갖고 있었던 나쁜 자세, 그러니까 그런 동작들을 다 수정했거든요. 그러면서 진료의 프로토콜들을 이렇게 무리가 되지 않는 동작으로 다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욕심도 좀 버려가지고 환자 수도 좀 적게 보려고 이렇게 일일 내원 환자 수도 좀 정해서 받고 그렇게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신경 쓰면서 효과를 봤던 게 뭐냐면 바로 스쿼트 자세하고 기마 자세, 뭐 이런 자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따로 제작해서 이렇게 올렸고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이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급성 염증인 상태로 당장 쉬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제 차츰 완화가 되면서 만성으로 진행이 되니까
오히려 재활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 말이죠. 저는 이걸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의료기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환자분들은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해가면서 회복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아프다고, 통증이 심하다고 사회와 격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지금 든 생각인데, 통증은 의사가 치료하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이 치료하는 걸까요? 그래서 심한 통증을 겪은 사람들은요, 지금은 좀 쉬어야 될 때라서 쉬었다면 차츰 급성기가 지나고 완화가 되기 시작할 때 자기의 몸 상태로 감당이 가능한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적절한 집중, 스트레스 상황도 겪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통증만 느끼고 살 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나의 할 일을,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나의 역할을 해내고요. 또 나의 존재감 등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만성 통증의 올바른 회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몸이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경제적으로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일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19는 결국은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통증들도 결국은 없어집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게 공포스러운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일상을 하루하루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낸 분들만이 코로나든 통증이든 다 없어진 후에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을 내자고요. 그리고 통증 잡는 요령 박사에게도 힘을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